안녕하세요. 스테타 입문 및 자료 분석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이어서 했던 부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타 기본적인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라는 명령어네요. 디스플레이라는 명령어는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테타에서 간단한 계산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스테타를 계산기로 사용해서 디스플레이라는 명령을 쓰고요. 또는 di라고만 써도 됩니다. 앞에 몇 글자만 쓰면 스테타는 그 명령어가 실행된다고 했죠. 따라서 display 또는 di만 우리 쓸까요? di 2 플러스 2 그럼 답이 2 더하기 2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에 답이 4가 나와야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4가 나오는지. 4가 나오네요. 4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훨씬 더 어려운 수학적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로그 2 곱하기 익스포넨셜 3은 얼마냐. 우리 모르죠. 계산기 써야 되죠. 세타에서 이렇게 계산기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3.923 이렇게 나오네요. 모든 수학적 계산을 하고 싶으면 di라는 명령어, display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display는 그 영어 단어 그대로 뭔가를 그대로 표현할 때, 다시 말하면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나열할 때 문자의 내용을 그대로 프린트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자는 스테타에서는 반드시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면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3은 이렇게 하면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 2 더하기 3이라고 쓰면 요 부분이 뭘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걸 그대로 프린트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 2 더하기 3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그대로 디스플레이 할 때는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 써준다. 그럼 가령 이런 게 되겠네요. di 2 더하기 3은 2 더하기 3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나열되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이게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없기 때문에 스테타 계산을 합니다. 답이 5가 나오겠네요. 한번 볼까요? 실행해 볼까요? 뭐가 나오나? 2 더하기 3은 5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테타를 잠깐 계산기로 사용하고 뭔가 아웃풋을 프린트할 때 디스플레이, di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저희 강의 노트에 보면 di하고 언더바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언더바 파이는 스테타에서 그 원주율입니다. 3.14 di 언더바 파이 그러면 3.141592 이거 이제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스테타에서 그 파이라는 그 원주율은 언더바 pi라고 쓰는 거구나. 이렇게 3.14159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명령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주고 싶을 때는 if나 in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명령문을 실행할 때 그 전체 표본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제약된 표본을 사용할 때 if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표본만 사용해라. 또는 in은 이 observation의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가령 처음 10개만 사용해라. 마지막에 10개만 사용해라. 그럴 때 in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 데이터를 불러드리네요. use라는 게 데이터 불러드리는 명령어라고 그랬고 데이터 6-8번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미리 클래스룸에서 다운받으라고 한 데이터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불러보겠습니다. use 데이터 6-8번 8번 데이터를 제가 불러보고요.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네요. 첫 번째 변수는 빨간색이니까 문자 변수고요. 두 번째는 숫자 변수.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이 파란색을 value label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밑에 숫자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변수들 역시 숫자 변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문을 주는 건데요. 제가 가령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city1은 if year 1989 이렇게 제가 조건문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명령어는 별건 아니고요. 이 city1이라는 변수가 여기 있는데 이 변수의 값을 나한테 보여줘라 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ity1이라는 변수의 값을 나한테 보여주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하는 그런 표본만 관측치만 나한테 그 city1의 변수 값을 보여줘라 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냐면 if를 이렇게 뒤에 쓰고요. if 쓰고 그 다음에 year라는 변수가 198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less than 되겠습니다. 작거나 같다라는 스테타의 표시입니다. 먼저 부등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호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변수가 1989년보다 작거나 같은 CT만 나한테 보여줘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라는 변수가 1989보다 작은 CT의 변수의 값들은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좀 알아두면 좋은 거는요. 이 어떤 변수가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우리 로지컬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로지컬 오퍼레이터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이런 거는 greater than or equal.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같다라는 표현을 세타에서는 if 구문 안에서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반드시 equality를 두 개, 더블 equality를 써야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크다, 뭐 작다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같지 않다라고 할 때는 tilt를 쓰시고 이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equality를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느낌표를 쓰시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같지 않다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리스트 city1 이 두 변수의 값을 나한테 보여주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만 나한테 보여주냐면 city1이라는 변수가 이제 문자 변수거든요. 선생님들 city1이라는 변수를 보시면 문자 변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문자 변수의 값이 서울과 같을 때만 어떤 명령문을 실행해라. 그런 걸 제가 한번 조건을 좀 city1이라는 변수가 서울과 같다. 그럴 때는 아까 같을 때는 더블 이퀄러티를 쓴다 그랬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과 같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문자가 뭐뭐와 같다 그럴 때는 반드시 문자에 대해서는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city1이라는 변수가 서울과 같을 때만 이 두 변수의 값을 나한테 보여줘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city1은 당연히 모두 서울만 나와야겠죠? 서울만 나오게 됩니다. 서울만. 그 다음에 list city1 year in을 한번 써볼까요? in 슬래시 10 이렇게 i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in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 observational range를 지정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 두 변수의 값을 나한테 보여주는데 첫 번째부터 10번째 값, 처음 10개의 값만 나한테 보여줘라 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 10개 값만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observation의 위치가 여기 다 정해져 있죠.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처음 10개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령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list city1 year in minus 5 슬래시 이렇게 마이너스 숫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뒤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다섯 번째 값부터 어디까지 슬래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이고 L이 last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 5개의 값을 나한테 보여줘라 라는 뜻이 되겠네요. 이렇게 1126번부터 1130번까지 맨 뒤에 5개 값이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 보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는 그냥 어떤 데이터의 일부분을 보고 싶을 때 이 리스트라는 명령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if나 in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값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if 조건문 안에서 그 로지컬 오퍼레이터 배웠죠. 뭐 크다 작다. 매스가 아니고 로지컬 오퍼레이터인데 잘못 썼네요.
다음, rename이라는 명령어. rename은 기존의 변수의 이름을 새로운 변수의 이름으로 바꿀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의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을 하시다 보면 이 변수에 이미 어떤 변수의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바꿀 때 rename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한다. 근데 스테타에서는 변수의 이름으로 한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버전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버전에서는 한글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영어하고 숫자로 된 그 조합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14버전 이후부터는 변수 이름을 한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를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This is auto clear. rename, price 1번. 제 맘대로 현재 이 데이터에 price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 이름을 제 맘대로 price 1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price 1번. 그럼 두 줄을 실행하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price였는데 이 price 1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변수 이름을 바꿨습니다. 가령 변수 이름을 한글로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npg라는 변수가 현재 있는데요. 제가 한글로 이렇게 연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글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한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변수의 이름을 쓰는 데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꾸면 되는데 아쉽게도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변수의 이름을 숫자로 시작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은 32글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최대 32글자 이내로 지으셔야 되고요. 어떤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없어요. 특수 문자 사용할 수 없다. 가령 이렇게 스타로 시작하는 price 이런 특수 문자를 사용해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특수 문자 언더바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더바 프라이스 이렇게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언더바 프라이스 그래서 언더바라는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스타나 빼기, 마이너스 이런 거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시 원래 데이터를 한번 불러볼까요? sys 이 데이터를 불러보고요. 다시 이 데이터를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변수의 이름을 두 개를 동시에 바꾸고 싶으시면요. price, npg price 1번, npg 1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수의 이름을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바꾸시고 싶으면 이렇게 괄호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변수의 이름, 새로운 변수의 이름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앞에 있는 건 첫 번째 거, 뒤에 있는 건 두 번째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명령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rename 하시고 스타라고 쓰면요. 스테타에서 rename하고 스타라고 쓰면 모든 변수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역시 모든 변수인데 그 뒤에다가 1988을 붙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있는 변수의 이름 뒤에다가 모두 1988을 모두 붙여라. 모든 변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숫자나 이름을 붙이고 싶을 때 이런 스타라는 표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볼까요? 보시면 모두 1988이 뒤에 붙어 있어요. 1988.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 이름을 동시에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rename이라는 명령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의 이름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어떤 특수한 문자로 시작할 수 없다. 특수 문자로. 다음 명령어는 sort하고 gsort. sort라는 명령어는 데이터를 정렬할 때 사용합니다. 엑셀에도 우리 정렬 기능이 있는 것처럼 스테타에서도 주어진 데이터를 정렬해서 보고 싶을 때 이 sort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제 데이터를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sys
다시 오토 데이터를 한번 예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데이터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price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price 변수를 보시면 소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뭐 가령 큰 가격이 큰 값부터 나는 보고 싶다. 또는 작은 값부터 이 데이터를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정렬의 기준이 되는 변수를 이 변수를 기준으로 정렬하라. 그렇게 스타한테 명령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가격이 뭐 가령 sort price 이렇게 쓰면 스타에서는 sort라는 명령어는 ascending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가격이 낮은 차부터 가격이 높은 차 순서대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네, 보시면 가장 낮은 차부터 가장 비싼 차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정렬이 되어 있네요. 만약에 반대로 오름차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gsort라는 명령을 쓰고 그 변수의 이름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림차순 descending 디센딩 오더로 정렬하게 될 것 같습니다. gSort 하시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물론 gSort하고 그냥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sort price하고 같은 명령어가 됩니다. 둘 중에 이걸 쓰셔도 되고요. 이거 같은 명령어입니다. 대신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거는 내림차순으로 한번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볼까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데이터가 가격이 높은 차부터 낮은 차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실 때 변수의 이름을 꼭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순위가 되는 거고 얘가 2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얘를 정렬하고 RDP78을 정렬한 상태에서 요 안에서 RDP78 그 각 정렬한 범주 내에서 다시 한번 이걸 정렬하는 거죠. 가령 우리가 데이터에 남자, 여자 소득이 있다. 그러면 먼저 남자들을 쭉 나열한 후에 남자들 내에서 소득이 뭐 낮은 거에서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밑에 있으면 그 여자들 내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서대로 정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 변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이건 무슨 뜻인지 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테타 데이터를 매니지하는 방법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명령어들 알아두시면 좀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keep, drop, order 세 가지 명령어. keep은 데이터에 이제 변수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필요한 변수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가 뭐 100개, 200개 있는데 실제로는 뭐 나는 10개만 필요한데 나머지 쓸데없이 너무 많다. 그러면 나는 원하는 변수만 남기거나 또는 불필요한 변수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keep이나 drop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데이터를 불러드리면 sys auto clear 데이터를 불러드리고 가령 keep이라는 명령을 쓰시고 변수의 이름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keep 하시고 변수의 이름을 쓰면 이 두 변수만 남게 됩니다. keep은 남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두 변수만 남겨라. 두 줄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시면 price하고 mpg만 남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drop을 쓰면 얘를 그냥 드랍해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mpg를 드랍하니까 price만 남아 있겠죠. 데이터에. 네, 그래서 price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price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드랍하거나 남기고자 할 때는 keep drop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변수가 아니고 다시 제가 auto sys 원래 데이터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변수가 아니고 뭐 가령 데이터에 남자 여자가 섞여 있으면 남자만 남겨라 또는 뭐 여자만 남겨라 또는 소득이 뭐 100만 원 이상인 사람만 남겨라 뭐 이런 식으로 이 observation을 남기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만 남겨라. price가 죄송합니다. keep 하시고 if 구문을 쓰면 되겠네요. 어떤 표본을 남기는데 price라는 변수가 6,000보다
큰 표본만 남겨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프라이스가 전부 6,000보다 큰 애들만 남고 나머지 6,000보다 작은 자동차들은 전부 다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킵이나 드랍은 변수만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표본의 수를 남길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나 in이라는 퀄리파이어를 이용해서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rder라는 명령 한번 해볼까요? order는 저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데이터에서 지금 변수가 몇 개 안 되는데 실제 일을 하시다 보면 뭐 데이터가 뭐 100개, 200개 막 이런 변수가 100개, 200개인 그런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100개, 200개 변수 중에서 자기가 지금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를 좀 앞쪽으로 이렇게 데려오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변수가 이렇게 데이터 셋이 있는데 이 변수가 제일 중요한 변수다. 그럼 얘를 제일 앞으로 이렇게 옮기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럼의 위치를 좀 옮기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order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rder 하시고 foreign이라고 쓰시면 이 foreign이라는 변수가 맨 앞에 와라.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정렬해라. 그러니까 얘가 맨 앞으로 오고 얘가 1번으로 가고 make는 이제 2번으로 밀리는 거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일 앞으로 왔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der, npd는 before, price 이런 식으로 before, aft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pd라는 변수를 price 변수 앞으로 옮겨라. 어떤 특정한 변수를 내가 지정하는 변수 앞이나 뒤로 옮기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보시면 npd라는 변수가 price 변수 앞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네요. 물론 뒤로 갈 때는 당연히 order npd after라고 쓰시면 될 거거든요. npd라는 변수를 price 변수 뒤로 보내라. 다시 그러면 이제 여기 npd가 price 뒤로 이렇게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order라는 명령어도 있는데요. aorder라는 거. 다음에 뭐 아무것도 옵션은 써주지 않고 aorder라고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aorder 실행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A 오더의 A는 alphabetically라는 뜻이 되겠네요. alphabetically. 그래서 A 오더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알파벳 순서대로 이 변수들을 쭉 나열해라. 그런 순서대로 변수들의 위치를 바꿔라 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되면 변수가 어디 있는지 좀 찾기는 쉽겠죠. 알파벳 순서 사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다음 데이터 매니지먼트,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복잡한 명령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enerate, replace, G에는 generate의 약자입니다. generate 대신 앞에 몇 글자만 쓰면 된다고 그랬죠? 원래는 generate라고 써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앞으로는 gem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명령어가 replace. 이 두 가지 명령어 배워볼까요? 먼저 데이터를 불러보겠습니다. use 데이터 5-4번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보고요. (5-4번) 데이터를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이제 generate는 당연히 변수를 새로 생성하는 겁니다. 변수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 자기가 원하는 변수를 여기서 새로 하나 칼럼을 추가하고 싶은 거죠. 근데 가령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이 flife라는 변수에서 mlife라는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서 여기다 만들고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서 여기다 만들고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서 여기다 값을 써라. 그러니까 이 두 변수의 차이를 새로운 변수로 제가 만들고 싶은 거죠. 엑셀이라면 뭐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선생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generate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변수 이름을 자기가 임의로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enerate 다음에 오는 변수의 이름은 이 데이터셋에 없는 새로운 변수의 이름.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에 현재 이만큼 변수 이름이 있는데 이거 말고 뭔가 자기가 새로 써주면 됩니다. 저는 diff라고 제 마음대로 썼습니다. 선생님들 마음대로 변수 이름을 지어주면 되고요. 단 여기에 없는 이름이 와야 됩니다. 새로운 변수 이름이란 말의 의미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에 없는 변수 이름을 자기가 마음대로 지어준다. 그 다음에 이 변수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공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flife라는 변수에서 mlife를 빼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 변수가 이 두 변수의 차이를, 이게 이제 여자의 평균 수명이고 이게 남자의 평균 수명인데요. 그러니까 남녀의 평균 수명의 차이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enerate는 다음과 같이도 쓸 수 있습니다. 수학적 그 mathematical operator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에 보시면 POP라는 변수가 있는데 POP라는 변수가 이렇게 뭐 인구라는 변수인데요. POP. 이 변수에 따라 로그를 취한 값, 우리 로그 많이 취하는데요. 로그를 취한 값을 여기다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변수에다 로그를 취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 되겠네요. generate lnpop. 이건 제 맘대로 쓰는 변수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어떤 변수의 로그를 취할 때는 로그라는 스테타의 함수, mathematical function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는 ln하고 같아요. 로그라고 쓰셔도 되고요. ln이라고 써도 됩니다. 물론 자연 로그고요. 상용 로그 아닙니다. 로그 하시고 변수 이름 쓰시면 되겠네요.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변수가 만듭니다. 이 변수의 로그를 취한 값이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generate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다. 반면에 replace라는 변수는요, 명령어는요, replace는 기존에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변수의 값을. 가령 현재 이 데이터셋을 보시면 POP라는 변수가 있는데 내가 이 변수를 바꿔서 그 새로운 값을 이 위치에 그대로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덮어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generate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고 replace는 덮어쓰기를, 변수에 덮어쓰기를 해서 새로운 변수를 거기다가 주는 거죠. 그래서 replace에서 다음에 오는 변수 이름은 반드시 기존에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변수에, 여기에 오는 변수의, 이 위치에 오는 변수 이름은 반드시 이 데이터셋에 있는 변수 이름 중에 하나가 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POP라는 변수의 값을 내가 다음과 같이 바꾸겠다. POP라는 현재 변수를 10으로 나눈 값으로 모두 바꾸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POP라는 변수가 그 값을 10으로 나눈 값으로 난 대신하겠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명령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보시면 아까보다 다 10으로 나눈 값이 여기에 쓰여 있다는 것을 좀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place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에 있는 변수의 그 변수의 값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고, generate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generate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할 점은 데이터셋에 있는 그 변수의 그 컨텐츠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바꿔도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꿔도 되는 건가? 이제 바꾸는 게 좀 나중에 혹시 그 변수를 원래 변수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꾸지 마시고 리플레이 쓰지 마시고 generate로 그 변수를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gen이라는 명령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gen은 조금 어려운 명령어인데요. egen 역시 그 generate, generate라는 거. e는 앞에 있는 extens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generate의 약간 extended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일을 하는 명령어이긴 하지만 단순히 뭐 더하고 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뭔가 복잡한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 그래서 세타에서는 그 egen 펑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데요. 그 egen 펑션은 약 40여 개 변수가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gen 펑션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면 도움말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스테타에서 db egen
세타에서 이게 db가 다이얼로그 박스라는 뜻이거든요. 다이얼로그 박스. 세타에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할 때 이렇게 저처럼 명령어를 쭉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메뉴 박스라고 부른 다이얼로그 박스를 가져오셔도 되는데요. 그 다이얼로그 박스를 가져오고 싶으시면 db 하시고 그 명령어 이름을 여기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젠의 다이얼로그 박스를 나한테 보여줘라. 그 뜻이 바로 db 이젠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오고 바로 이 부분에 바로 이젠 펑션이 나옵니다. 이게 한 40여 개 되는데요. 그래서 이 40여 개가 어떤 펑션인지 시간이 있는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간에는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제가 몇 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젠 펑션 40여 개 중에 우리가 많이 쓸 거라고 예상되는 몇 개의 이젠 펑션의 기능들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다 된 관계로 이젠 펑션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계속 오겠습니다.